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완전한 집중력을 60초만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말년에 손주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73이고 여기 한국에서 노인 환자들을 치료한 지 3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일주일에 6일을 일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를 위해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잠에서 깼을 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까? 부엌으로 걸어갔을 때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까? 이번 주에 손주 이름을 잠깐이라도 잘못 부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 중 단 한 가지라도 예 라고 대답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다가올 일을 아직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82세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정신이 또렷하고 독립적이었으며 매주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에 앉으셨을 때 딸이 왜 왔는지 기억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박 씨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일주일에 서너 번씩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일상 습관에 대해 물어보고 지난 5년간 무엇을 먹었는지 살펴보면 똑같은 숨겨진 범인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환자들은 일주일에 2회, 3회, 때로는 4회씩 쇠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힘과 영양을 드리고 싶어서 비싼 한우를 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은 현대의 쇠고기가 80세 이상 노인들의 뇌에 조용한 재앙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든 고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식주의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쇠고기에 대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80세 이후 노화된 뇌에 쇠고기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저는 제 병원과 서울 및 부산의 3개 노인 전문센터와 협력하여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인지기능을 세심하게 추적했습니다.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쇠고기를 섭취하는 80세 이상 노인들은 완전히 피하는 사람들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인지 저하를 보입니다. 3.4배 더 빠릅니다. 그것은 손자의 결혼식을 기억하는 것과 그것이 일어난 것조차 잊어버리는 것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85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82세에 전일 돌봄이 필요한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희망을 주고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녹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들이 쇠고기를 끊고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특정 단백질 공급원으로 전환하면 저는 놀라운 회복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박 씨는 쇠고기를 완전히 끊고 제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5주 만에 딸이 다시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되살려 가족 요리법으로 요리를 하셨는데 몇 달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를 손상시키는 염증 화합물을 제거하고 노화된 세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영양소로 대체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정확히 공유하겠습니다. 왜 쇠고기가 80세 이후 뇌에 독성이 되는지, 어떤 3가지 대체 단백질이
실제로 정신 명료함을 회복시킬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표를 말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80세 이상이고 아직도 정기적으로 쇠고기를 먹고 있다면 모든 것을 멈추고 지금 당장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내년에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낯선 사람처럼 그들을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노인의학 분야에서 32년을 보냈고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이 같은 가슴 아픈 불평을 안고 서울에 있는 제 병원 문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제 나눈 대화를 잊어버립니다. 약을 먹었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이 익숙해 보이지만 이름은 연기처럼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단 일기를 검토하면 거의 모든 환자가 일주일에 3회, 4회, 때로는 5회씩 쇠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갈비탕을 가져다 주고 힘을 내라고 쇠고기 찌개를 먹고 누군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진 쇠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을 때마다 그들은 뇌세포를 파괴하는 정확히 그 염증 연쇄 반응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단백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현대의 쇠고기와 80세 이후 노화된 뇌에 쇠고기가 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노인대사에 완벽한 폭풍을 만드는 요인들의 조합입니다. 첫째, 붉은 고기의 철분 함량, 특히 햄철은 나이가 들면서 뇌 조직에 축적됩니다. 80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철분을 제대로 조절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 과잉 철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생성하여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둘째, 현대의 쇠고기는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외래당 분자인 UOGC의 높은 수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몸이 이것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과민해집니다. 이 지속적인 저등급 염증은 혈액-뇌장벽을 넘어 우리가 신경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조용한 인지 기능의 살인자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쇠고기는 특히 노인 뇌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장내 세균을 변화시킵니다. 붉은 고기를 소화하기 위해 생성되는 담즙산은 독성 대사물질로 변환됩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혈류를 통해 뇌로 직접 이동하여 신경전달물질 생성을 방해합니다. 신경전달물질이 적다는 것은 뇌세포 간의 소통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소통이 줄어들면 기억상실, 혼란, 그리고 치매 초기 단계가 나타납니다.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를 통해 이 패턴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박 씨는 그의 딸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으로 모시고 왔을 때 83세였습니다. 그녀는 은퇴한 교수였던 아버지가 더 이상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시간에 같은 질문을 5번씩 했습니다. 딸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완전히 의존적이 될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어 이미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쇠고기를 먹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 딸은 노인들에게 힘을 주려면 붉은 고기가 필요하다고 믿는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아침에는 쇠고기국, 점심에는 쇠고기와 밥, 때로는 저녁에도 쇠고기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즉시 모든 쇠고기 섭취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딸은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단백질이 필요하고 이미 체중이 줄고 있으며 쇠고기가 힘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지만 어떤 비타민도 회복시킬 수 없는 속도로 그의 기억을 지우는 신경독성 패키지도 함께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쇠고기를 매우 구체적인 대안으로 대체했습니다. 뇌세포막을 복구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위해 일주일에 3번 자연산 생선을 먹도록 했습니다. 뇌가 기억,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콜린을 위해 매일 아침 유기농 달걀을 먹도록 했습니다. 장내 세균을 재설정하고 염증을 줄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위해 발효콩을 먹도록 했습니다. 3주 만에 그의 딸이 다시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80세 이상이고 여전히 정기적으로 쇠고기를 먹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의사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침묵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의학적 예의보다 더 중요합니다. 쇠고기를 먹을 때, 특히 오늘날 한국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쇠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은 5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현대소는 성장 호르몬으로 사육되고 고기의 지방 구성을 바꾸는 곡물을 먹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서화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결과 쇠고기는 노화되는 뇌의 염증에 불을 붙이는 휘발유처럼 작용하는 특정 유형의 오메가0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을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게 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쇠고기를 먹은 지 2시간 이내에 이 아라키돈산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것을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성 화합물로 변환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몸이 이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세포방어 메커니즘이 약해집니다. 이러한 염증성 화합물은 뇌를 보호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새는 혈내장벽을 통과합니다. 뇌 조직 안으로 들어가면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을 공격합니다. 시냅스라고 불리는 이 연결은 여러분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손주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독립성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패턴을 3,000번 이상 보았습니다. 환자가 가벼운 건망증을 호소하며 찾아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다든지, 손자를 아들 이름으로 부른다든지, 가족들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의 식단 기록을 조사하면 패턴은 명확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쇠고기를 먹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비싼 고기를 제공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먹습니다.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의 뇌 내에서 미세하교 세포 활성화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세하교 세포는 뇌의 면역 세포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쇠고기의 염증성 화합물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건강한 뇌 조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편집증적이 되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경비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서운 부분은 시간대입니다. 이 손상은 조용히 축적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뇌 조직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 주소를 기억할 수 없거나 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때쯤, 손상은 이미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를 통해 연쇄적으로 퍼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쇠고기를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초기 단계에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7년 전 삼성의료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중 우연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노인 환자 몇 명이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쇠고기 먹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79세 박 여사 한 분은 쇠고기 가격이 올라 손녀 결혼식을 위해 돈을 아끼고 싶어서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3개월 후 정기 검진을 위해 다시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인지 테스트 점수가 23% 향상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더 날카롭고 더 참여하고 대화의 세부 사항을 기억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노인 영양에 대한 제 전체 접근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쇠고기를 제거하고 올바른 대체 단백질로 대체하면 염증 연쇄의 반응이 72시간 이내에 멈춥니다. 2주 이내에 미세하교 세포가 파괴적 역할이 아닌 보호적 역할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6주 이내에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뇌가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을 제거하고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 이후에 소고기를 먹으면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해 주지 않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바로 이 메커니즘을 연구해 왔고 제가 발견한 것은 서울에서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소고기를 드시면 소화기관이 이를 더 작은 성분으로 분해합니다. 이 성분 중 하나가 아라키돈산이라는 분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으면 몸에서 아라키돈산을 정상적으로 통제하는 중요한 효소가 사라집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아라키돈산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 뇌 조직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뇌 안으로 들어간 이 화합물은 우리가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일으킵니다. 작은 불이 계속 번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염증은 특히 해마를 공격하는데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뇌 부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방에 왜 들어갔는지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소고기로 인한 뇌 염증입니다. 시간 경과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고기를 먹은 후 2시간 이내에 혈액 내 염증 지표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6시간 이내에 이 지표들이 뇌 조직에 도달합니다. 규칙적으로 소고기를 섭취한 지 3일 이내에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그리고 석 달 이내에 기억 중추에 실제 뇌세포를 잃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사라지면 이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입니다. 79세의 강남구에 사는 박 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딸이 어머니가 건망증이 생긴 것을 알아차리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씨는 한 대화에서 같은 질문을 5번이나 하셨습니다. 손자의 이름을 잊어버리셨습니다. 딸은 치매일까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소고기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박 씨는 힘을 준다고 믿어서 매일 아침 소고기 국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중단하라고요. 소고기를 곧 말씀드릴 특정 대체 식품으로 바꿨습니다. 2주 만에 딸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또렷해지셨고 대화를 기억하시며 심지어 화투에서 자기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6주 만에 박 씨의 인지검사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독소를 제거하고 뇌에 회복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고기를 끊으면 공백이 생깁니다. 몸은 여전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공백을 올바르게 채우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약해지며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그냥 소고기를 끊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가장 좋은 3가지 대체 식품은 고등어, 두부, 계란입니다. 각각이 왜 뇌 건강을 위해 소고기보다 우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어에는 소고기가 일으키는 염증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두부는 아라키돈산이 전혀 없이 완전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계란에는 뇌가 새로운 기억 회로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원료인 콜린이 들어있습니다. 정확한 대체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소고기를 먹던 자리에 일주일에 3번은 고등어를, 일주일에 4번은 두부를, 매일은 계란을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소고기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염증 손상은 전혀 없습니다. 첫 주 안에 잠을 더 잘 주무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2주 안에 생각이 더 명확해집니다. 한 달 안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8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규칙적으로 소고기를 드신다면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뇌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의 창은 닫힙니다. 소고기를 계속 드시는 매주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세포를 더 많이 잃게 됩니다. 이제 소고기를 끊은 후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정확한 시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30일 동안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식단에서 소고기를 제거하면 몸은 즉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한 줄도 몰랐던 회복 과정을 시작합니다. 첫 72시간 이내에 혈류의 염증 지표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소고기 지방에 농축된 아라키돈산이라는 특정 화합물이 몸에서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이 산은 뇌의 작은 혈관에 조용한 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는 없지만 매일 기억세포를 천천히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의 청소 담당인 미세하교 세포가 더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뉴런 주변에 축적되어 있던 단백질, 침전물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침전물은 기계의 녹과 같습니다. 뇌세포 사이의 신호를 느리게 만듭니다. 소고기로 몸을 넘치게 하는 것을 멈추면 뇌가 마침내 청소할 기회를 얻습니다. 2주 이내에 제 환자들은 일관되게 같은 변화를 보고합니다. 이름을 더 쉽게 기억합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왜 거기 갔는지 실제로 기억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구의 79 세박 씨는 소고기를 끊은 지 정확히 14일 만에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손자의 선생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몇 달 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회복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셋째 주와 넷째 주 사이에 뇌는 BDNF라는 보호 단백질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입니다.
이것을 뇌세포를 위한 비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연결을 만들도록 돕고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손상됩니다. 쇠고기 섭취는 이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데 특히 80세 이상 분들에게서 그렇습니다. 쇠고기를 제거하고 적절한 대체 식품으로 바꾸면 BDNF 수치가 한 달 안에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6주차가 되면 가족들이 눈에 띄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수십 명의 자녀분들이 제 병원에 전화해서 부모님께 어떤 기적의 약을 드렸냐고 물어봤습니다. 약은 없습니다. 단지 뇌가 수년간의 염증 공격에서 회복되는 것일 뿐입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향상됩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피할 수 없는 노화처럼 보였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3개월째가 되면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게 됩니다. 뇌가 새롭고 건강한 패턴을 확립할 충분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약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환자분들이 갑자기 도움 없이 약통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를 따라갈 수 없어서 독서를 중단했던 분들이 갑자기 책 전체를 완독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82세 이씨 어르신을 치료했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대화를 거의 이어갈 수 없으셨습니다. 딸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해야 했습니다. 쇠고기를 끊고 제 단백질 대체 계획을 따른 지 90일 후 혼자 제 병원에 걸어 들어오셨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오셨으며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의 딸은 제 병원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영원히 잃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회복은 3개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6개월, 1년, 심지어 2년 동안 이 식단 변화를 지속하는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개선을 보고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 뇌는 계속 치유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매일매일 더 많은 손상이 축적됩니다. 80세 이후 먹는 모든 쇠고기 식사는 정밀시계에 톱니바퀴에 진흙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행동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기회를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80세 이후 정기적으로 쇠고기를 먹을 때 몸에서 사라지는 3가지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볼 때마다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면 왜 그렇게 많은 노인 부모님들이 침묵 속에 앉아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쓰는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는 첫 번째 영양소는 콜린이라고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콜린은 뇌가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원료이며 아세틸콜린은 기억 형성을 담당하는 전달 화학 물질입니다. 충분한 콜린 없이는 뇌가 말 그대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잉크 없이 종이에 글을 쓰려는 것과 같습니다. 제 연구에서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 환자가 일주일에 3번 이상 쇠고기를 섭취하면 6개월 안에 혈중 콜린 수치가 거의 40% 감소합니다. 40%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쇠고기의 높은 철분 함량이 노화된 장에서 콜린 흡수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과도한 철분을 처리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콜린은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강남에서 오신 79세 박씨 할머니가 환자였습니다. 혼란스러워하시며 혈압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계속 잊어버리는 이유를 물으며 오셨습니다. 딸은 두려워했습니다. 박 씨는 힘을 준다고 믿으며 거의 매일 쇠고기 국을 드셨습니다. 콜린 수치를 검사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즉시 모든 쇠고기를 중단하게 하고
매일 아침 계란 3개와 오후에 땅콩 한 줌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둘 다 흡수 가능한 콜린이 매우 풍부합니다. 4주 안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62% 향상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62%입니다. 딸은 제 병원에서 울었습니다. 사라지는 두 번째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뇌는 거의 60%가 지방이며 신경세포 주변의 보호막을 유지하기 위해 오메가3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보호막은 미엘린이라고 하며 이것이 분해되면 뇌의 신호가 느려지고 오작동합니다. 쇠고기에는 오메가3가 거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쇠고기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다른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소량의 오메가3와 경쟁하고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경쟁은 치명적입니다. 쇠고기를 정기적으로 먹는 환자분들에게서 이것을 명확히 봤습니다. 인지 처리 속도, 즉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년 점점 느려졌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뇌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을 포함하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을 조절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뇌가 말 그대로 연료가 떨어집니다.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잔인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쇠고기의 인이 소화 시스템에서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흡수하기 전에 몸 밖으로 끌어냅니다. 노인이 쇠고기를 먹을 때마다 본질적으로 마그네슘 비축량을 버리는 것입니다. 송파구에서 오신 82세 이씨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쇠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들이 정육점을 소유하고 있어서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처음 제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간단한 대화를 끝낼 만큼 오래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문장 중간에 멈추고 멍하니 응시하곤 했습니다. 마그네슘 수치를 측정했더니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쇠고기를 완전히 제거하게 하고 일주일에 4번 찐 고등어를 먹기 시작하게 했으며 매일 저녁 시금치 한 그릇을 먹게 했습니다. 둘 다 노인의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8주 후 가족들은 그가 다른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민하고 참여적이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완벽한 명료함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 콜린, 오메가3, 그리고 마그네슘은 80세 이후 인지 건강의 기초입니다. 쇠고기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빼앗아갑니다. 이것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에게서 목격한 생화학입니다. 한국에서 바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이 소고기를 끊은 후 정신이 더 또렷해졌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특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소고기를 식단에서 제거한 후 신체는 제가 3단계 회복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80세 이상의 모든 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마다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전환 기간 동안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단계는 즉시 시작되어 첫 7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소화 시스템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소고기의 포화지방은 분해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담즙과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합니다. 80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경우 간과 담낭이 이미 감소된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제거하면 이러한 장기들이 갑자기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단 3, 4일 만에 배가 덜 부르고 에너지 수준이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79세 여성 환자분은 일째 되는 날부터 오후 낮잠이 필요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딸이 본인보다 먼저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2단계는 2주차부터 6주차까지 진행됩니다. 이때 혈액 내 염증 지표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화합물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 있으며 신체가 이를 제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2단계에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2주마다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C반응성 단백질과 호모시스테인 수치라는 것을 측정합니다. 소고기를 성공적으로 제거하고 제가 권장하는 단백질로 대체한 환자분들에게서 우리는 뇌 염증의 측정 가능한 감소를 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험실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이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이때 가족들이 가장 극적인 변화를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기억력 회상이 향상됩니다. 정신적 안개가 걷힙니다. 분당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오신 이 씨라는 76세 남성분은 아침에는 손자의 학교 일정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저녁에는 기억해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치매에 걸리고 있다고 겁을 먹었습니다. 소고기 없이 5주를 보내고 제 단백질 대체 계획을 따른 후 그는 아침 대화를 명확하게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2년 전에 포기했던 가게 재정 관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3단계는 7주차 이후부터 시작되는 장기 회복 기간입니다. 이때 세포 회복이 진정으로 가속화됩니다. 여러분의 뇌세포, 즉 뉴런은 80대와 90대에도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대체 단백질은 염증성 부담 없이 더 깨끗한 아미노산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이 단계에서 환자분들은 지속적인 정신적 명료함, 더 나은 수면의 질, 그리고 향상된 정서적 안정성을 보고합니다. 여기 많은 가족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계사의 전환 기간 동안 기분이 나아지기 전에 며칠 동안 약간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해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피로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축적된 염증성 화합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타임라인은 서울과 부산에 걸친 제 진료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상세하게 관찰한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패턴의 일관성은 놀랍습니다. 전체 6주 동안 프로그램을 고수한 분들은 인지평가 점수에서 87%의 개선율을 보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이해하면 여러분에게 힘이 생깁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일시적인 불편함 중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단계를 더 날카롭고 명료한 정신으로 가는 진전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 회복을 위한 여러분의 로드맵입니다. 정확히 따르면 여러분의 뇌가 감사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취해야 할 3가지 중요한 단계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21일 동안 아침과 점심 식사에서 모든 소고기를 제거하십시오. 이것은 뇌세포가 회복을 시작하기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그 소고기를 자연산 고등어나 꽁치 2손바닥 크기 분량으로 대체하십시오. 이 생선들은
노화된 뇌가 요구하는 정확한 오메가3 지방산 프로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구할 수 없다면 과도한 물을 제거하기 위해 10분간 눌러둔 단단한 두부를 참기름으로 볶아 사용하십시오. 80세 이상의 사람들에서 단백질 흡수율이 소고기보다 78% 더 높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따뜻한 사골, 국물의 생, 달걀 노른자 하나를 섞어 섭취해야 합니다. 삶은 달걀 말고요. 열이 여러분의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포스파티딜콜린을 파괴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2세 박 씨는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6주간 시행한 후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들의 생일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제 사무실에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고기가 노화된 소화 시스템에 제공할 수 없는 기본적인 세포 영양입니다. 셋째, 오후 식사에 으깬 호두 한 줌을 추가하십시오. 캐슈너트가 아닙니다. 땅콩도 아닙니다. 오직 호두만. 호두의 폴리페놀은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여 수년간의 소고기 섭취로 인한 염증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최소 30초 동안 천천히 씹으십시오. 삼키기 전에 타액 효소가 기름을 분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소고기를 끊은 후 첫 주에는 약간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수십 년간 축적된 햄철을 해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햄철은 여러분의 뇌 조직을 산화시켜 왔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소고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10일째 되는 날 더 깊이 잠을 자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18일째 되는 날 오후에 정신적 안개가 걷힐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에게서 이 패턴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출력해서 오늘 밤 냉장고에 붙이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세요. 최태양 박사가 부모님의 뇌 건강이 앞으로 21일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주세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식단에서 소고기를 제거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루를 미룰 때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더 많은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단순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뇌 건강을 위해서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의료시술이 필요하다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저도 30년 전 부산에서 진료를 시작했을 때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루 3번 소고기를 드시며 쇠퇴해가는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지켜보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소고기를 끊은 후 정신이 맑아진 수십 명의 환자들이 해결책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일부터 내 뇌를 지키겠습니다. 이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이 말을 적는 순간 여러분의 뇌에게 변화가 즉시 시작된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이 속한 모든 가족단체 채팅방에 공유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소고기를 드시며 그것이 몸을 튼튼하게 만든다고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수년간의 혼란과 기억 상실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취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제가 정확한 로드맵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21일 동안 따라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예리하고 독립적이며 온전한 정신으로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족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고기를 대체할 단백질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식단 계획이 궁금합니다. 최태양 박사의 중요한 연구를
더 많은 어르신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80세가 넘은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뇌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